오늘은 어떤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을지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엄마 집사님이 마중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아빠 집사와 생후 5개월 아기 집사에 그리고 사이좋은 두 고양이가 살고 있는데요. 캣타워를 너무 사랑해서 잘 움직이지 않는 둘째 릴리. 그리고 집사들 손길을 정말 좋아하는 이 녀석. 요주의 냥 첫째 푸른입니다. 일단 반가워? 그런데 집사가 아기랑 잠시 노는 사이 휴지 뭉치를 툭툭 쳐냅니다. 앞발로 휴지공을 차면서 집중하는 푸른이. 오호, 녀석 혼자서도 잘 노네. 했는데 어라? 갑자기 가지고 놀던 휴지를 씹기 시작하네요. 앙팡지게 씹는 소리에 눈치를 챈 엄마 집사.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야, 어제 아니 휴지가 입으로 왜 들어가니? 먹기 전에 발견해서 다행인데 어째 푸른이는 영 아쉬운 표정이네요. 못 먹게 막 치워놓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든 찾아서 먹더라고. 혹시 배가 고파서 그런 건 아닐까? 마침 간식을 준비하는 엄마 집사. 그 와중에 아기 분유도 챙겨야지. 육묘에 육아까지 만만치 않습니다. 냥이들과 아기 집사의 식사 시간. 아기 집사님도 배고팠죠요? 그렇다면 우리 푸른이는 와, 설거지라도 하듯 간식 그릇을 싹 비웠는데요. 역시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간식 시간이 끝나면 엄마 집사의 손을 덜어주기 위해 아빠 집사가 나섭니다. 이거라도 해야죠. 집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동안 엄마 집사는 아기 목욕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뭐 뜯고 있으면 안 돼. 네니요. 아니 방금 녀석 간식도 실컷 양껏 먹었는데 뭐가 걱정인지 집사의 손이 빨라지네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소리죠? 푸른아, 아빠 집사 옷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가지고 노는 것 같기도 한데. 그새 아빠 옷에는 흥미를 잃었는지 이번엔 안방으로 잠입하는 푸른이. 탐색을 시작하는데요. 대체 뭘 찾는 것인지. 숨겨놓은 간식이라도 있는 건가요? 한참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중 녀석의 눈에 들어온 그것은 오호, 충전기 선이네요. 아, 요거다. 살금살금 충전기 쪽으로 직진. 혹시는 역시 녀석 ASMR 먹방이라도 하듯 사각사각 깎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때 아빠 집사의 등장에 야, 너 여기 왜 있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앉은 녀석. 이거 똥으로 뜯었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일로 와. 이거 뭐야? 이거 몇 개짜야 이거? 새끼야. 충전기를 정말 잘근잘근 씹어놨네요. 그럼 여태 푸른이 너 씹을 거 찾아다닌 거야? 새 걸로 교체를 해놓고 꼭 이제 마지막으로 꺼내놨을 때를 아예 끊어버려요. 더 기가 막힌 건 일명 짝퉁보단 정품 충전기를 선호한다는 것. 빈티지인데 이거? 푸른이가 옷은 브랜드 제품이나 명품은 노리지 않는다네요. 아, 다행이네요. 원래 이게 외출복이었는데 이제 뜯어놔가지고 바깥에 입고 다니기가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게 각설이도 아니고. 푸른이가 이제껏 몰래 물어뜯은 것 중 그나마 멀쩡한 걸 모아둔 게 이 정도. 충전기만 얼마지? 한 달에 10만 원씩. 그럼 100만 원이 훌쩍 넘네. 충전기만 1년에 100만 원이 넘네요. 이불을 몇천 원짜리를 덮진 않으니까 계절마다 사야 되니까 진짜 한 500만 원 돈이 될 것 같은데요? 옷도 사야 되고 별걸 다 사니까. 물건 종류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씹어대서 더욱 문제랍니다.
푸른 눈에 이끌려 입양한 첫 고양이 푸른이. 갑자기 시작된 이상한 식습관이 외로움 때문일까 싶어서 릴리를 입양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벌써 4년째 은밀한 취미생활을 계속해온 푸른이. 또 뭔가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오, 이번에는 진짜 씹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녀석 슬쩍 집사의 눈치까지 살펴가며 뭘 또 잘근잘근하고 있나 했더니 이번에는 이어폰이네요. 사실 소시적에 충전기 이어폰 같은 거 한번 안 씹어본 양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푸른이 너는 이갈이할 나이도 아니고 전선 씻기는 이미 졸업했어야지. 바로 그때 아기 기저귀 갈기를 마친 엄마 집사 기습 등장. 난 쭉 밥 먹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인멸엔 실패했네요. 봐봐. 야. 너야? 너지? 그동안 집사님도 녀석의 못된 취미를 막기 위해 안 해본 게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치워보기도 하고 혼도 내고 레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짜서 해보기도 하고 그냥 뜯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내가 조심해야겠다 해서 진짜 그냥 다 치우는. 근데 미처 못 치웠던 것들을 다 물어뜯었지. 옷도 그러고 속옷도 그러고 다. 갑자기 칭얼거리는 아기 집사. 오호, 또 기회가 오는 거냐? 아기 집사 낮잠 잘 시간인가 보네요. 완전히 잠들 때까지 토닥이며 꼭 붙어있는 엄마 집사. 어느새 문 앞에서 분위기 파악 중인 푸른이. 낮잠 오래오래 자라냥 진짜 자유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거실로 직진. 녀석 지치지도 않나 보네요. 그런데 이번엔 새로운 물건에 관심을 보입니다.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가전제품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은 애기용품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많이 물어뜯더라고요. 사실 요즘 집사들의 가장 큰 걱정이 바로 푸른이가 하다 아기용품까지 탐색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애기 속삭이요. 예, 이렇게 보면은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 샀을 때 속삭이와 비교하면 지금 속삭이는 아이고 베개도 마찬가지네요. 한 달 전에 샀는데 아주 너덜너덜. 저희가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뜯으면은 그냥 그거는 좀 그런데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애기 용품은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거의 중독 수준으로 손을 아니 입을 대다 보니 집사들 근심이 더 늘었습니다. 바로 푸른이의 건강 문제. 자네들이랑 그런 거를 좀 많이 토해놨더라고요. 병원을 가게 되면은 배설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무한 반복이다 보니까 걱정되죠. 제가 옆에 있을 때는 거의 먹진 않아요. 저희가 안 볼 때 야금야금 먹고 있을 때가 있어요. 푸른아 먹기까지 하면 어떡하니.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지만 푸른이의 고약한 취미생활은 밤이 돼도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매번 눈치를 살피는 걸 보면 분명 녀석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아는 것 같은데 밤참으로 이어폰을 씹는 푸른이. 아우, 집사들도 녀석 때문에 늘 잠을 설칩니다. 이젠 이런 일상을 멈춰야 할 때. 그러려면 푸른이가 왜 온 집안 물건을 먹어치우는지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푸른이의 성향을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테스트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푸른이가 뭘 가장 선호하는지 솔루션전에 사전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물건 중 푸른이의 선택은 이게 딱 내 취향이다. 아하, 이어폰이었군요.
그러면 좀 더 종류를 줄여볼까요? 자, 이번엔 푸른이가 뭘 고를까요? 방금 먹은 이어폰은 두고 아예 입도 안 된 새 속삭이를 선택. 이어폰과 속삭이라 공통점이 없어도 너무 없는데요? 푸른이는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 걸까요? 이제 테스트 결과를 확인할 차례. 고양이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형의 낚싯대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특히나 저희도 이제 촬영을 이렇게 오다 보면 이제 감독님들 이어폰 줄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막 갖고 놀고 막 그러거든요. 그만큼 좋아하긴 하는데 얘는 완전히 씹어먹네요, 이거를. 보니까 계속 뭐 한 번 뜯어먹고 또 반복적으로 뜯어먹는 거 같지는 않은데 똑같은 거를. 네, 다른 거를 찾아서. 그래서 고양이들도 보통 두 가지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네오필리아라고 해서 보통 이제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오면 무조건 냄새 맡아보고 가보고 뭐 입으로 찢어보고 뭐 이런 맛보고 약간 이런 것들을 엄청 좋아하는 고양이 성향이 있는 애들이 있고요. 네오포비아라고 해서 새로운 걸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푸른이는 네오필리아적인 성향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고양이고, 다시 말해 이어폰과 속삭이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실험을 위해 바닥에 깔아둔 물건들 중 그냥 가장 새 것이었다는 것. 이렇게 네오필리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푸른이가 지금 여기에는 새로운 것들이 엄청 많이 생긴 거죠. 특히 아기용품들. 애기용품은 아주 좋은 타깃이 되는 거죠. 맞아. 그 애기용품 계속 사실 거 아니에요. 그 얘 입장에서는 계속 하늘에서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신세계네. 신세계죠. 네.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지. 아기의 새로운 물건이 시도 때도 없이 채워지는 집안은 아마도 푸른이에겐 매일매일 신선한 뷔페가 다양하게 차려진 것과 같았을 거라고. 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먹는 행동을 이제 이식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식증이라는 게 이제 이물을 먹는 습관인데, 이물을 먹는 것도 강박적인 행동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박증은 되게 범주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그러니까 정형화된 행동을 강박증이라고 하는데, 샴이라는 고양이에 대해서 태국의 왕실에서 키우던 고양이고 상당히 에너지가 많고 체육묘고. 에? 푸른이가 체육묘라고요? 저희가 본 푸른이는 조심스럽고 조용조용했는데. 운동량이 많은데 해소가 안 된다. 남자 보호자님, 이거 지금 다 뜯어먹은 거예요? 네, 애기 거. 그러니까요.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얘는 반복적인 운동을 할 수밖에 없죠. 옷 나왔는데?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괜찮아? 포였어. 이거야. 이렇게 실수한 거 처음이야. 전에 먹은 아빠 집사 옥뭉치인데요. 푸른이도 집사들도 놀랐습니다. 구토도 양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구토가 다 똑같은 구토가 아니라 먹자마자 그냥 쏟아져 내려오는 구토가 있고요. 식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꿀럭꿀럭 하다가 웩 토하는 경우도 있고, 헤어볼 토하듯이. 근데 이렇게씩 막 분출성 구토는 더 안 좋은 구토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문제가 좀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시경 검사라던가 조형 촬영을 해서 꼭 위내 상태가 어떤지를 좀 면밀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푸른이의 나쁜 취미를 고쳐야 하는 상황. 대부분 이제 육아 이렇게 출산을 하시게 되면 육아를 이제 전념하시다 보니까 고양이한테 조금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푸른이도 자기 나름대로의 성향을 풀어야 되는데, 욕구 불만을 풀어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되니까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쌓이던 게 최근 더 심해졌을 수 있어요. 출산 후 자연스레 냥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푸른이의 증상도 악화됐다는 것.
고양이들은 일상이 예측 가능해야 스트레스를 덜 받는답니다. 두 번째 룰, 규칙이 이거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그래서 되는 것은 됐을 때 잘했다라는 칭찬. 즉각적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에 대한 교육. 이거 몇 개짜야 이거? 푸른이가 물건을 먹으면 집사들이 혼을 내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 이 타이밍이라는 거는 되게 즉각적이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는 0.5초에서 3초 내에 바로 칭찬을 해줘 잘했다라고 해줘야 되고, 예, 잘못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네가 한번 봐봐. 잘못했지. 근데 얘들은 몰라. 이 상황이. 까맣게 잊어. 그쵸. 그냥 이것과 이 지금 보이는 이 선과 남자 보호자님이 같이 있으면 되게 나는 혼나는구나라고만 인식하는 거죠.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세 하는 표정으로.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시간 안에 혼낼 수 없다면 차라리 그냥 넘어가는 게 나아요. 근데 마지막 리추얼적인 부분, 의식적인 건데 이게 고양이의 의식적인 거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사냥 본능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그런데 선생님, 푸른이는 워낙 조용조용한 아이라서요. 어? 별로는. 어머, 푸른아, 너 점프할 줄 아는 양이었구나. 나도 저 처음 봤어요. 내 안에 체육인의 피가 흐른다냥. 원래는 이제 휴지심 같은 거 휴지도 뜯어먹는 애들 많은데 네. 원래는 이제 휴지는 저희가 예전에 항상 많이 얘기했던 게 휴지심 놀이라고 해서 이게 다 쓰시면 안에 이제 남는 심이 있잖아요. 이거를 구부러 틀어서 이것도 장난감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놔두면. 예를 들면 이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 봐봐. 여기 장난감 있네. 아니, 그런데 잠시만요. 푸른이는 휴지도 막 냠냠냠 먹던 아이인데 이 놀이 괜찮은 거예요? 어머 세상에, 간식만 쏙 빼먹네요. 집사들도 놀란 눈치. 즐겨 먹던 휴지엔 관심이 없고 간식 빼먹기에 빠져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있으면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간식이 이렇게 숨어 있다? 그럼 얘는 뭘 먹을 거야? 푸른아, 정말 잘했어. 칭찬해. 얘는 지금 이런 장난감이 다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도. 얘는 너무 잘하는데요? 너무 잘하고 여기다가 넣어줘도 이거 갖고 하루 종일 놀 것 같은데. 아, 더 놀고 싶다. 아, 너무하다. 저는 뭔가 되게 특별하고 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저렇게 사소한 건데. 네. 아, 저런 거만 놀아줘도 되는 건. 그냥 저렇게만 넣어놓고 네. 빠지면은 네. 그냥 좀 채워놓고 하면은 지가 또 알아서 먹고. 네. 사료도 저렇게 해주셔도 돼요. 와. 아, 나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며칠 뒤 집사님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푸른이뿐만 아니라 몸이 무거웠던 릴리까지 간식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푸른아, 위험한 취미로 혼자 스트레스 푸느라 힘들었지. 이제부턴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자. 집사님들, 푸른이 잘 부탁드려요.